안녕하세요. 강솔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오늘은 4단원 발명과 로봇 시간입니다. 3단원 길었던 엔트리 공부를 마치고 우리가 4단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발명과 문제 해결이라는 소단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강솔초등학교 친구들은 모두 막대 아이스크림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막대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막대 아이스크림을 11살 어린이가 발명했다면 믿기시나요? 선생님은 발명가만 발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례를 보고 누구나 우연한 기회에 발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영상을 보고 생각해 볼게요.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을 한 입 하는 것만큼 커다란 만족감을 주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스크림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처음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처럼 냉동 보관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간식이었습니다. 이후 냉장고가 보급화되면서 아이스크림 역시 값이 내려가게 되었고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간식이 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여러가지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중에서 막대 아이스크림은 미국의 11살짜리 소년이 발명했다고 합니다. 1905년 미국에서는 자신의 취향대로 음료수를 만드는 DIY 음료수가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프랭크 에퍼슨이라는 소년 역시 이런 유행에 맞춰 음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프랭크 에퍼슨은 물에 레모네이드 가루를 넣고 막대를 이용해 열심히 저었습니다. 무엇이 이 소년의 관심을 끌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무언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DIY 음료수는 소년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캘리포니아는 아주 추웠다고 합니다. 소년이 남겨둔 DIY 음료수는 밤새 바깥에 남겨지게 되었고 결국 이것은 얼게 되었죠. 다음날 바깥으로 나온 소년은 얼어있는 음료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녹이거나 아니면 그냥 버리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소년은 얼음을 꺼내 핥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행동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얼음은 아주 맛있었고 이것을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기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아이스크림, 막대 아이스크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년의 나이는 고작 11살이었죠. 소년은 자신의 성인 에퍼슨과 고드름을 뜻하는 아이시클을 합쳐 이 얼음을 앱시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1923년 특허를 신청한 뒤 본격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이후 프랭크 에퍼슨의 자녀가 이름을 앱시클에서 팝시클로 바꾸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우리가 즐겨 먹는 막대 아이스크림이 된 것이죠. 참고로 콘 아이스크림은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렸던 엑스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던 사람이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때 엑스포가 여름에 열렸는데 그 덕분에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려 아이스크림을 담을 그릇이 남아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플을 팔던 옆 가게에서 와플을 구해와 아이스크림을 와플 위에 얹어줬는데 이것이 바로 콘 아이스크림의 탄생인 것이죠. 때로는 의도치 않았던 이런 행동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학습 문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의 사례와 발명 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볼 수 있네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물건들이죠.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 자동차, 컴퓨터. 이 물건들은 원래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네, 아니겠죠. 발명되기 전에는 세상에 없었던 물건들이겠죠. 그럼 이 물건들이 발명되기 전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생각하면서 발명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혜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이 스마트폰이지요. 영상통화도 가능하고 녹음, 카메라 기능까지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똑똑한 휴대전화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발명되기 전에는
이렇게 생긴 핸드폰을 사용했었는데요. 오로지 통화와 문자 메시지 기능만이 있고 안테나가 쭉 나와 있는 크기도 큰 휴대전화였습니다. 자, 그럼 이 휴대전화가 발명되기 전에는 삐삐와 공중전화를 이용했었는데요. 자, 삐삐로 연락을 달라는 신호를 보내면 공중전화에 가서 동전을 넣고 상대방의 집으로 전화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삐삐랑 공중전화도 없었던 시절에는 손편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겠죠. 선생님의 설명 중에서 삐삐와 공중전화는 조금 생소하죠. 우리 강솔 친구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관련 뉴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삐삐와 공중전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는 필수고요. CT폰은 선택이고요. 요즘엔 하도 많이 갖고 다니니까요. 뭐 있는 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사치품도 아니고요. 그냥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잡담이나 하고 친구들끼리 뭐 쓸데없이 장난하고 정각 9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최근 삐삐는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10대 청소년들 사이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삐삐는 필수고요. CT폰은 선택이고요. 그다음 휴대폰은 가끔가다 몇 명 정도. 삐삐를 사기 위해 개를 만들었던 것은 옛말이고 요즘은 학생 말처럼 필수품이 돼가고 있습니다. 삐삐를 요즘엔 하도 많이 갖고 다니니까요. 뭐 있는 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사치품도 아니고요. 그냥 당연한 걸로 되고. CT폰도 요즘에요. 가격이 한 10 몇만 원대여갖고요. 용돈 몇 번만 모으면 애들 다 살 수 있고 이렇게. 삐삐 있는 학생 손 좀 들어볼래요? 한 반에 20명 남짓, 학생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삐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급한 일 때문에 삐삐를 치기보다는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기 위해 음성 메시지를 띄웁니다. 친구들끼리 뭐 쓸데없이 장난하고 그런 걸 제가 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호출기 뺏은 일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잡담이나 하고 공부에 열중하지 않고 삐삐를 차고 다닌다는 것이 그러나 학교와 집을 오가며 오로지 공부를 강요받는 아이들에게 삐삐는 서로의 즐거움과 고민을 나눠 갖는 그들만의 통로입니다. 야, 너 왜 연락도 안 해, 요즘에? 남은 시험 잘 봐. 알았지? 그럼 끊어. 연락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하고 친구랑 싸웠을 때 좀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진짜 내 친구한테 사과할 때. 친구들한테 뭐 가솔린이나 그런 재밌는 노래 같은 거 그런 거 남겨주면 좋아하니까. 부모와 선생님 몰래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른들은 왠지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휴대전화 보급으로 이젠 추억 속의 물건이 되고 있습니다. 단말기에 들어있는 중금속은 생활 쓰레기로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중진업체에서 올 들어 소비종으로 바꿔주거나 3,000원에서 필요하니까 내가 이거 갖고 다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삐삐가 없으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숫자는 훨씬 늘어납니다. 다음은 자동차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 자동차가 없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요?
마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했는데요. 바퀴 그리고 동물인 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은 편리하게 이동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마차도 없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동했을까요? 그렇죠. 튼튼한 발로 걸어 다니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에어컨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더운 여름 실내의 온도를 낮춰주는 위대한 발명품 에어컨. 이 에어컨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선풍기로 더운 여름을 연명했습니다. 이 선풍기도 없었을 때는요, 손으로 직접 부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손편지로 연락을 주고받고 부채로 더운 여름을 나는데 만족했다면 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발명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었던 것 외로 방법을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유용하게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명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구를 만든 에디슨,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를 발명한 앨런 머스크가 있겠네요. 발명과 비슷한 단어인 발견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발명과 발견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발명은 세상에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새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개선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것, 그리고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을 발명한 걸 예를 들 수 있겠네요. 한편 발견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물건 혹은 현상, 과학적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 퀴리가 라듐이라는 원소를 발견한 걸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학습지를 채울 수 있는데요. 학습지에 발명이 꼭 필요한 이유를 적어보고 발명과 발견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써보세요. 다음 활동 화면을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집 안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들 중에서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발명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여러 가지 발명품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바꿔준 발명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더러운 세탁물을 깨끗하게 빨아주는 세탁기, 우리가 온라인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컴퓨터, 더운 실내의 온도를 낮춰주는 에어컨,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기, 뉴스, 예능처럼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TV, 음식물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냉장고. 이런 발명품들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발명품들입니다. 다음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품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발명품이기도 합니다. 먼저 건조기가 있네요. 건조기는 실내에서도 빨래를 건조시키는 기계입니다. 추운 겨울이나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빨래를 바깥에 말리면 잘 마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래를 건조시키는 건조기가 발명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류청정기가 있습니다. 외출을 하고 오면 밖에서 옷에 먼지가 많이 묻는데요. 이 먼지를 털어주기 위한 의류청정기가 발명되었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에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계가 필요하죠.
이런 날씨를 고려해서 공기청정기도 최근에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명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서 집안일을 할 시간이 부족하죠. 로봇 청소기는 사람을 대신해서 자동으로 집안을 청소해주는 기계로 최근에 발명된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식기세척기도 있는데요. 식기세척기는 사람 대신 자동으로 설거지를 해주는 기계입니다. 이 식기세척기 역시 사람들의 시간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발명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배터리도 최근에 만들어진 발명품인데요. 바깥 생활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바깥에서도 전자기기나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 발명품인데요. 스마트폰 거치대는 책상, 침대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발명된 발명품이고, 치약자개는 치약을 남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발명된 상품이네요. 과일 필러는 과일을 자동으로 깎아주는 아이디어 상품이고, 구멍 뚫린 플러그도 플러그를 손쉽게 뽑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첨가해서 기존에 있었던 플러그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발명품입니다. 재미있는 발명품도 있습니다. 손을 누르면 토끼의 귀가 올라가는 토끼 모자, 누워서도 일어난 것처럼 상대를 볼 수 있는 안경, 신발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할 때 편하게 갈 수 있는 바퀴 달린 신발 등이 있네요. 이러한 발명품 중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돋보이는 발명품들도 있는데요.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장애 유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내버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애우용 휠체어 슬라이드, 어린 친구들도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하철 손잡이, 화장실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세면대 등이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과 관련된 동영상 한 편을 시청합시다. 다음 활동으로는 발명 기법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발명 기법이란 발명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발명 기법을 활용해서 생각의 방향을 이끌어주면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더하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물건이나 기능을 더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지우개 달린 연필, 카메라 달린 핸드폰이 있습니다. 지우개와 연필, 카메라와 핸드폰은 둘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가 많은데요. 각각 기존에 있었던 물건들이나 기능을 합치면 또 하나의 발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두 번째 방법은 빼기인데요. 제품에서 불편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을 빼는 방법입니다. 무선 청소기, 무선 전화기, 무선 이어폰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 발명품들은 청소기, 전화기, 이어폰에서 필요 없는 부분인 선을 빼서 만들어진 발명품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크기 바꾸기입니다. 제품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방법으로 발명품을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손안의 선풍기는 기존에 있었던 선풍기의 크기를 축소시켜서 만든 발명품이고, 대형 TV는 기존에 있었던 TV의 크기를 확대시켜서 크게 만든 발명품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반대로 하기인데요. 제품의 방향, 모양, 수 등을 반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바다를 움직이는 트레드밀은 기존에 사람이 움직이는 운동을 바꾸어서 반대로 바다를 움직이도록 만든 발명품이고요. 거꾸로 세우는 화장품은 뚜껑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서 바닥에 세울 수 있도록 만든 발명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용도 바꾸기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약간 변형시키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주전자를 물뿌리개로 용도를 바꾸어서 사용하는 발명품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연물 본뜨기입니다. 자연물에서 원리를 얻어서 생겨난 발명품인데요. 예를 들어 벨크로 테이프는 독고마리 열매에서 원리를 얻어서 만들어진 발명품입니다. 우연히 만난 발명품도 있습니다. 포스트잇은 미국의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다가 실패해서 약한 접착제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걸 종이에 발라서 붙였다 떼었다 하기 편한 종이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콘은 아이스크림 가게의 그릇이 부족해지자 옆 가게에서 팔던 와플에 아이스크림을 얹어서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이스크림 콘을 발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준 발명 기법 6가지를 잘 살펴보았죠? 이 6가지의 방법을 학습지에 정리해보고 각각 어떤 발명품이 있는지 정리해보세요. 오늘은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발명품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발명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6가지 발명 기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발명품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가지 발명 기법으로 나만의 발명품을 구상해보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실과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온라인 학습을 응원합니다.